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집중호우 지역에는 비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방이 터지고 하천이 넘쳐 흐르면서 인근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폭우로 산까지 무너져 내려 논밭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농가들의 수해 현장을 권소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좁은 마을 하천에 흙탕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무섭게 쏟아지는 폭우에 강둑이 터지면서 인근 하우스가 내려앉았습니다. 집중호우가 휩쓸고 간 경기 연천군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농경지들이 배수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다 산이나 땅들이 다 물을 먹고 있어서 앞으로 폭우가 더 온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게 훼손될 것 같아서. 수확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던 동북콩은 끄트머리가 노랗게 익다 말았고 그마저도 제대로 달려있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습해에 약한 콩은 물에 푹 젖어 있다가 직사광선을 받으면 뿌리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농가들은 한 해 농사를 몽땅 망치게 됐습니다. 바로 옆 5,000평 규모의 율무밭은 누군가 짓밟은 것처럼 쑥대밭이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 갈아엎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앞길이 막막합니다. 수확량은 감소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이렇게 큰 피해를 겪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비가 이렇게 계속 오게 되면 그 수분이 많아가지고 죽는 게 많거든요. 불어난 하천의 물은 바로 옆 인삼밭도 침범했습니다. 내년 수확을 앞두고 있던 인삼 일부는 물에 완전히 잠겼고 살아남은 인삼도 상품가치 하락이 예견된 상황입니다. 농가들은 그칠 줄 모르는 비에 혹시 모를 산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 논에서는 산사태로 쓸려 내려온 토사에 휩쓸린 모들이 일제히 뻗어 누웠고 일부 모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비 피해에 대비해 농가들이 나서 도랑을 파고 정비했지만 폭우로 무너지는 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확을 2달여 앞둔 벼는 몽땅 쓰러졌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에 농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은 비바람에 쓰러지고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농민들은 원망스러운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충청 지역의 수해 상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흙탕물이 휩쓸고 간 농경지는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 됐습니다. 워낙 피해가 커 응급복구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당장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농민들은 장마가 길어진다는 전망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충북 단양의 어상천 노지 수박이 전례 없는 폭우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폭우에 떠내려와 깨지고 물에 잠긴 수박이 도로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일부는 벌써부터 썩기 시작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이 채 빠지지 않은 진흙과 수박줄기가 한데 엉켜 수박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농민들이 공들여 키워 탐스럽게 익은 수박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어상천 노지 수박은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여름철 효자 품목인 수박을 판매해 값진 땀방울을 보상받으려 했던 농민들의 바람이 한순간에 짓밟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내린 400mm 이상의 비로 충북에서는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100여 곳에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충주의 한 산간 마을입니다. 인근 하천은 지금도 흙탕물이 세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뽑힌 나무가 물살에 떠내려온 부산물과 함께 길가에 쌓여 있습니다. 도로 여기저기는 비와 강풍에 훼손된 모습입니다. 중장비가 투입돼 복구하고 있지만 언제쯤 제 모습을 찾을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충남 예산의 시설 수박도 피해가 심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머리 크기 정도로 크게 연근 수박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하우스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물먹은 수박은 금방 썩기 때문에 단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몽땅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 지난 5월 파종에 다음 주 출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하우스 안에 있는 거는 뭐 100%가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 그 장목 반원이 9명이에요. 9명 전원이 이번 전부 침수 피해를 당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뭐 하우스 동수로 따지면은 약 한 80여 동. 비닐하우스는 이곳저곳이 찢기고 부서졌습니다. 물에 떠밀려 나온 수박과 함께 각종 부산물이 농장 주변에 흩어져 있지만
농민들은 이를 수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일간 내린 집중 폭우로 인해서 하우스 농가들이 250동 약 5만 평의 침수 피해를 입었고요. 농가들이 복구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그런 큰 시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절실한 그런 복구 지원이 좀 필요한. 이번 비로 충남북 지역에선 사망자 6명, 실종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집을 떠나 대피한 이재민은 1,100명으로 1,600명에 가까운 전국 이재민 중 3분의 2에 달합니다. 정부는 충남북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해 신속히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이번에는 수해 복구 현장으로 가봅니다. 경기 안성시 죽산면에는 지난 주말부터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우였는데요. 축사와 주택에 토사가 덮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경기농협자원봉사단이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남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한 축산 농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농기계와 비료포대가 들어가 있어야 할 곳에 진흙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진흙벌 속에서 찾아낸 사료작물 종자와 소들의 사료는 이제 무용지물입니다. 주택도 상황이 심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선명한 진흙 자국은 급박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민들은 물이 가슴팍까지 차올랐던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정신이 아찔합니다. 우리 마을을 갖다 이쪽으로 다 휩쓸게 돼가지고 한 10여 분 있으니까 가슴까지도 겨드랑이 있는 데까지도 그냥 물이 차더라고요.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떻게 뭐 대처할 방법도 없고 할 뭐 여유도 없고 공항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로 죽산면 일대가 큰 피해를 입자 경기농협지역본부 자원봉사단이 긴급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기농협은 먼저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복구 현장에서 봉사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쓸고 닦기를 반복합니다. 축사에서는 토사를 퍼나르고 진흙벌 속에 묻혔던 비료를 꺼냅니다. 주택에서는 흙탕물을 쓸어내고 오염된 가재 도구를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식사할 새가 없는 이재민들을 위해 봉사자들이 정성껏 식사를 챙기기도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고요. 농민분이 이 나중에 이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고. 경기 화성 태안농협에서는 빨래를 할 수 없는 이재민들을 위해 세탁차를 제공했습니다. 세탁차 주변 곳곳에서 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불 빨래를 반복합니다. 김장섭 경기농협 지역본부장도 수해 복구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경기농협이 열심히 우리 전 농협 조직을 동원해서 우리 피해 복구의 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마을 곳곳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봉사자들에게 주민들은 연신 고마움을 표합니다. 나무하고 토사가 밀려오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작업은 못하죠. 이렇게 뭐 여러 자원봉사자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죠, 저는. 수마가 깊은 생채기를 내고 간 영농 현장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굵은 빗줄기를 뚫고 멀리서 찾아와 묵묵히 수해 복구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농민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 재기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이처럼 경기도와 충청도를 비롯한 중부 지역엔 연일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경상남북도 등 남부 지역은 며칠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농촌진흥청은 지역별로 폭우 및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전혀 다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충북도 등 중부 지역은 수십일째 폭우가 쏟아지며 기록적인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중부 지역의 비 소식은 오는 14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남부 지역은 폭염 등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대구, 포항 등 남부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을 보였습니다. 또 대전과 울산, 경상 남북도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정반대의 기상현상을 보이면서
각 지역별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작물은 비가 내리고 난 뒤엔 도열병이나 탄저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경우엔 말라 죽거나 영양소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입니다. 중부지방에는 지속적으로다가 호우가 내리고 있고 일조량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연약하게 자란 거죠. 뿌리가 약해져 있고 남부지방에 폭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르거나 데이거나. 따라서 최근 농촌진흥청은 농업인들이 폭우와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우선 폭우가 계속되는 경우 농가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작물별로 등록된 약재를 구비하고 안전 사용 지침에 따라 방제해야 합니다. 장기간 내린 비로 작물의 생육이 불량한 경우엔 비료를 뿌려 생육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농진청은 또 폭염 등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경우 살수 장치를 통해 농작물에 수분을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물을 좀 이렇게 자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가 올라갈 때 식물이 스스로 이렇게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농작업을 피하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 단열재 등을 통해 가축이 더위를 먹지 않도록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전국 농협조합장들이 최근 국회 농해수위를 찾아 대정부 국회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조합장들은 자연재해와 농축산물 수급 불안, 코로나19 등으로 농업부문 피해가 막대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5일 전국의 농협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 제3차 임시대의원회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정부 국회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공동체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농축산물 가격의 급등락,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가축질병 발생, 코로나19 등으로 농업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전국 농협조합장을 대표해 성영근 경북 영천농협조합장, 양용호 전남 담양 금성농협조합장, 노은준 전남 무안농협조합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 6월 채택한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의 주요 요구사항은 농업부문의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입니다. 농협조합장들은 먼저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와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시한 연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조세 부분에 있어서가 매출액 1,000억 이상 되고 자산 5천억 이상 법인세율이 인상되는 거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그렇게 인상돼서 안 된다. 당초 건의문에 담겨 있던 농협 비과세 예탁금 적용 시한 연장,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한 연장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각각 2년씩 시한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농협조합장들은 또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농협은 현재 전국 113개 공장에서 농식품 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든 김치 등 가공식품을 그동안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공급해왔습니다. 공익성과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해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으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끝나는 2022년 말 이후에는 농협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산 농산물의 판로 위축으로 생산농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 국민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조합장들은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위 향상이 아니면은 납품에 다 배제하는 학교 급식 제도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협이 어떤 대기업이 아니고 지역 농민들의 농산물을 갖다 가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법이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조합장들은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즉 고향세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의 70%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고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가 심화돼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데다 농촌이 속한 군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18.3%에 그치고 있어서입니다. 조합장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고향세와 관련한 15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제도의 빠른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조합장 대표들에게 건의문을 전달받은 이계호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농해수위 간사위원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건의문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농가 피해가 막대한 만큼 농업재해 대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5일 발표했습니다. 한농연은 현재의 농업재해 대책은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경영 손실을 보전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은 피해 산정 방식과 보상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농연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업재해 대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반복되는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생산 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 기준 고시를 신설 개정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딸기, 호박 등 농산물 6종에 사이클로메토펜 등 농약 30종 기준 신설, 농산물 19종에 대한 농약 18종 기준 개정 등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 단계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쌀 유통의 핵심 주체인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변경 적용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현재 산업용 기본요금은 농사용의 6.8배인 킬로와트당 8,320원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시 RPC들의 경영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도 관계자는 쌀 산업 발전과 미곡종합처리장 경영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적용 기준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글라디올러스 품종인 화이트앤쿨이 최근 한 속당 12,000원에 거래돼 올해 AT 화훼 공판장에서 거래된 글라디올러스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앤쿨은 도입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농진청이 2002년에 개발한 국산 품종으로 꽃대의 휨 현상이 적고 더위와 병해충에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앞으로 시장 반응이 좋은 국산 품종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영농조합에 보급해 국산 품종 보급률을 오는 2023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좋은 묘목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죠. 국내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묘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권리 분쟁 우려가 없는 묘목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과수 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에서는 과수 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과수 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권리 분쟁 우려가 없는 과수 묘목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말합니다. 과수 농가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2014년 기준 국내 과수 바이러스 감염률은 복숭아 65%, 사과 47.6%, 포도 47.3% 등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과수들이 한 번 병에 걸리면 그 피해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바이러스 검정이 이루어진 묘목, 즉 무병화묘의 보급 확산이 절실한데요. 중앙과수묘목센터에서 무병화 처리된 원원종을 어미묘로 삼아서 원종을 증식해 묘목업체에 공급하면 묘목업체가 이를 다시 묘목과 묘로 증식 생산해 농가에 보급합니다. 이때 묘목업체는 묘목의 품종, 품질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종자관리사로부터 보증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증받은 묘목이 바로 무병화묘입니다.
그런데 2018년 우리나라 무병화묘 보급률은 1.1%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병화 대상 품종수는 많은 반면 관련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선택사항인 보증체계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바이러스 검정에 큰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검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보증을 받지 않은 묘목업체가 많았던 거죠. 여기에 품종 보호 출원 후 무병화를 진행하는데 무려 7년이나 걸리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과수 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이 담겼는데요. 먼저 기존의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외에 일정 시설, 인력 등을 갖춘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묘목업체도 원종과 모수를 분양받아 무병화묘를 보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무병화묘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바이러스 검정 등 능력이 확보된 시군 농기센터 등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했죠. 또 바이러스 검정 방법을 표준화하고 직무 육성 품종의 무병화 절차도 개선해서 농가에 보급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 불량 묘목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됐는데요.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 수입 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영업이 정지되고 종자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씨앗을 사고 팔면 기존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2배 높아집니다. 외국 품종을 수입할 때 권리 관계도 꼼꼼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국내 출원되지 않은 외국 보호 품종을 판매하려면 국내 증식 유통 권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호 품종이 아니어도 거래 명세서 등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죠. 더불어 과수 화상병 등 고위험 병원체 묘목류는 정밀 검역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오늘 2030년까지 무병화묘 보급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건전한 묘목 유통 생태계가 조성되려면 무병화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농민들도 근거 없는 소문이나 묘목업자의 말만 믿고 묘목을 살 게 아니라 인증받은 묘목을 정상적으로 사야만 차후 안정적인 생산 판매가 가능하고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